케빈 오시는 단순한 경제 관료가 아닙니다. 빌드버그 운영위원으로 글로벌 엘리트의 전략을 연준의 정책으로 치환하는 세계 경제 마스터 마인드라는 거죠. 자, 빌드버그가 설계하는 AI 시대의 통제 시스템은 이제 워시의 정책을 통한 전 세계 자본이 데이터와 AI 인프라로 강제 정렬되는 시대가 곧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신남량과 함께하는 트레이딩 스핀의 정우영 대표입니다. 오늘 오전장 하루 종일 용을 쓰다 보니까요, 어깨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그렇죠? 간만에 시장의 이 조정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좀 고민이 좀 많으신 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들이 오늘 대량의 매도가 거의 뭐 저번 주 수, 목, 금 그리고 오늘까지 또 이어지다 보니까 나름 여러분들의 포지션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신 점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중점적으로 업종별로 그리고 업종별 종목별 현재 위치를 정말 좀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매매는요 장중에 결정해야 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종목의 업종의 대표 종목들이 현재 위치가 어떤지 그리고 투심이 어떤지를 체크해야지 관련 업종의 전반적인 이 투심과 매매에 대한 포지션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너무너무 좋죠. 올해 내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음봉이 나왔는데 이 음봉이 연속 음봉, 다시 말해 셀 음봉인지 아군의 음봉이라고 볼 수 있는 트랙 단봉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단 이 현재 이동평균선에서 가격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이 수급을 통해 가지고 하루 이틀 안에 여러분들이 비중을 가져갈지 더 채울지 결정을 좀 해야 되거든요. 길게 보면 항상 좋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단 우리는 뭐죠? 스마트하게 싸게 살 수 있으면 지금 조금은 매도하고 밑에서 기다려서 또 싸게 살 수 있거든요. 항상 무조건 홀딩이야 연고 아닙니다. 저번에 제가 고스톱 이론 알려드린 적이 있죠. 맞습니다. 항상 연고를 하면 안 됩니다. 연고가 아니라 때로는 끊어줄 땐 또 끊어주고 그리고 연고할 땐 연고를 해야 되는 게 또 주식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업종별 종목별 주도 업종의 주도주 그리고 대장주들의 캔들의 위치를 한번 체크한 다음에 내일 여러분들이 이 매매 포지션을 한번 좀 고민을 좀 해 보시는 시간을 좀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 첫 충격을 가지고 포지션 변경한다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천천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자, 무엇보다도 큰 충격으로 출발을 했어요. 양시장 모두 다 개파락 출발한 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장중에 아주 깊은 음봉을 받다 보니까 사이드카까지 나왔습니다. 자, 상승 사이드카, 하락 사이드카. 이건 완전히 매일같이 매일매일 뭐 업앤다운이 있다 보니까 사실 주식시장이 뭐 이렇게 변동성, 다시 말해서 요즘에 새로 이제 신규 매수 좀 요즘에 매매를 들어오신 분들은 참 이해하기 힘든 시장이 또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좀 TV에 볼 때는 그냥 사놓으면 계속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들잖아요. 그게 아니죠. 주식이라는 게 이 관리를 또 해줘야 된다는 거 아셨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우리 한 번에 알 수는 없지만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한번 배워보아요. 자,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목에 이 후두염이 좀 있어가지고요. 목이 걸걸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말 중간에 침을 삼키거나 아니면 물을 좀 자주 마시는 이 모습이 나오더라도 많이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식을 볼 때는 내 종목만 보는 게 아니고요. 지수를 봐야 됩니다. 지수의 포지션에 따라 가지고 투심을 결정을 하고요. 그 지수에 따라 가지고 현재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 업종에 대해서 비중을 늘릴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홀딩을 할 건지 결정을 하면 됩니다.
투심을 알기 위해서는 지수를 읽어야 된다는 거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약시장, 양시장 모두 다 급락 출발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케빈 워시가 이 정도 충격일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시장에서는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일단은 우리나라도 개파락의 초반에 10시까지는 사실 개파락이 양봉이었습니다. 양 시장 모두 다 2%대 1.9, 2.4 개파락 출발한 다음에 V자 반등을 내고 다시 한번 반등을 냈는데 이 또한 우리나라는 지금 한 4, 5개월 동안 대부분이 나스닥 선물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0. 얼마죠? 9위 출발하다가 V자 반등을 냈는데 이 또한 우리나라 그대로 따라가다가 자, 10시였습니다. 10시부터 시작된 하락 사이클이 거의 3시간 동안 쭉 내려오다가 V자 반등을 시켰습니다. 현재 V자 반등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니라 오히려 더 V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V자는 이번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V자 나는 것보다도 금융주에서 좀 더 많이 났습니다. 어찌 보면 금융주가 난다는 것은 경기 민감이 아니라 방어주 쪽으로 자금이 좀 더 옮겨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만큼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웬만큼 매수 물량이 들어오지 않아도 사실상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외국인들은요, 2조 6천억에 기관은 1조 4천억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대량의 양 매도 물량이다 보니까 사실 좀 어리둥둥합니다. 그렇죠? 네. 그 반면에 오늘 코스닥은 저번 주에는 연일 일주일 동안의 금융 투자의 중심으로 기관이 매일같이 대량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반대로 오늘 갭을 열어주니까 역시 이 틈을 타서 외국인들이 들어왔는데 그 외국인들의 대부분의 수량은 시가총액 상위 코스닥 150의 상위 종목들만 현재 지금 매수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시장 이 저점에서는 거의 마이너스에서 지금 현재 플러스로 1,800억을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간은 오랜만에 매도를 하는데 매수한 것 비해서는 적습니다. 2천억을 매도합니다. 오늘 선물에서도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조 8천억에 1조 8천억에 기간은 2조 가까이 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오늘 나스닥 선물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미 시장은 어쨌든 중요한 미 시장은 시작은 일단 하락 출발을 합니다. 뭐냐? 나스닥 선물이 현재 자, 마이너스 1.24입니다. 자, 그러면 너무 오랜만에 보죠. 마이너스 1.24까지 언제 떨어졌는지 데이터를 보니까 장중에 마이너스 1.24는 작년 이 엔비디아의 옵션 거래가 좀 흔들렸을 때의 7월 달 그때 한번 이후로 장중에 1% 가까이 나스닥 선물이 빠진 적은 없었거든요. 그만큼 시장에선 좀 불안감으로 인해 가지고 엮여 있는 프로그램 관련돼 있는 상품들에서 알고리즘 자체의 오토매틱 매도 프로그램이 작동이 돼서 차익을 비차익으로 밀어내는 선물 물량이 현재 1조 8천억이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알아서 로스컷 다시 알아서 내일 갭을 떨어뜨릴 생각으로 일단 자동 오토매틱 매도 물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특히 현재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그 중심에는 또 이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이번에 김정관 이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의 러티닉을 만나고 왔는데 오해는 풀렸는데 그 오해는 풀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관세 문제는 해결하지는 못하고 왔습니다. 도대체 그 오해가 무슨 오해인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단 첫 이 실타래의 첫 이는 하나에 좀 풀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이제 관세가 뭐 15%가 또 이제 소급 적용이 또 될 것 같고요. 현재 25%가 아니라 25%가 적용이 될 것 같고 이 문제가 이제는 전방적인 수출주들에게 조금 단기적인 영업이익에
훼손. 얼마 전에 우리 알테오젠 보셨죠? 알테오젠이 지금까지 멀티플 계산 자체가 앞으로의 5%짜리 계산을 하다가 이번에 1%냐 2%냐 뭐 다음 거 봐야 되겠지만 뭐 이런 문제로 급락이 나온 것처럼, 자 그러면 15% 계산으로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뭐 올해 140조니 150조니 160조니 170조니 계속 계산하다가 감세가 어떻게 돼? 15%가 아니라 25%네? 라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매도 물량도 나온다는 거죠. 자, 어째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당연함을 당연하듯이 생각하고 영업이익이 천문학적인 이 사상 이 창사 이래 최대 영업이익이 나올 거라는 것을 너무 관대하게 포장을 해서 우리가 듣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 또는 심지어는 해남에 배추 농사 짓는 김씨 아저씨까지 가까운 정권사에 가서 정권 계좌를 털어가지고 삼성전자를 사고 있는 모습이 이런 데 또 있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너무 당연함을 당연하듯이 생각하니까 이런 리스크에도, 자그마한 리스크에도 우리 모두 다 지금 동공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불안감을 또 조성하기는 싫습니다. 우리는 꼭 15%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저력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지금 중국과의 이 무역 전쟁 뿐만 아니라 대립관계, 패권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없으면 불가능하고 미래의 제조 강국으로 거듭나려고 하는 이 트럼프의 이 목리, 다시 말해 타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잘 버텨가지고 슬기롭게 우리 이겨내서 꼭 우리 큰 수익을 가져가는 것을 가져가기를 여러분들하고 기원하고 제가 옆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은 그렇다는 뜻입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네. 자, 맞습니다. 일단 V자 반등을 냈지만은 시원스럽게 V자 반등은 아닙니다. 그래도 외국인들이 500억까지 300억까지 매도를 하다가 갑자기 저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쭉 들어오는 모습으로 가지고 들어왔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수는요, 우리 지수는 누가 움직이죠? 네, 맞습니다. 외국인이 움직인다는 것을 꼭 오늘 인지를 하십시오.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에 따라 가지고 그대로 똑같게 움직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종목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지수를 보고, 지수를 누가 움직여요?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보고 다음에 뭘 보죠? 종목을 봐야 됩니다. 순서 아시겠죠? 지수, 수급, 종목 요 세 가지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장중 매수, 홀딩, 매도를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럼 일본 캔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캔들 자체도 오전장에는 개파락의 양봉이었지만, 자, 양 시장의 수급 포지션 같이 봐야 되겠죠. 양 시장을 보게 되면 오늘 코스닥은 보시는 것처럼 꾹 내려오다가 V자 반등을 시켰고 외국인들은 V자 반등을 시켰는데, 우리 코스피는 이 V자 반등이 냈지만 탄력은 약하죠. 왜?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2조 6천억 현재 매도 물량, 양 매도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자, 이런 걸 보신다면 코스닥의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이 우리나라 시장의 양 시장을 움직인다라는 걸 오늘 증명이 됐나요? 그러면 우리 TV에서나 우리나라의 유명한 우리가 이제 TV에 보면 우리가 유명한 애널리스트, 센터장 아니면 유명한 분들이 나와가지고 매일같이 똑같게 이야기하는 거래소의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아니었군요.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제도권 출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에서 놀고 계셨던 겁니다. 어쩌면 보세요. 왜 V자 반등이 나요? 안 사는데? 자, 코스닥에서 사니까 V자 반등이 같이 났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코스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가 만들어 놓은 자기들만의 지표이고 우리나라의 지수의
7, 80%의 이 업앤다운은 코스닥의 외국인들 포지션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더 알 수 있는 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일본 캔들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캔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캔들을 보면 투심을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과거 사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메모해 놓으시겠어요? 꼭 메모해 놓으세요. 11월 4일과 5일이었습니다. 자, 5일선 붙이고 그 다음날 급락 4%짜리에서 5%짜리 스킥 걸릴 정도로 장중에 급락이 나온 후에 21선 딛고 움직인 후에 V자 반등시키고, 자, 캔들 6개 V자 반등시키고 그 앞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2개월 조정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2개월 2개월 올라오고 2개월 올라오고, 자, 1개월이라 그럴게요. 그냥요. 왜냐하면 전고점 넘어서면서 외국인들의 자리를 만든 게 1개월이었습니다. 요 자리도 그렇고 요 자리도 그렇고, 자, 1개월 올리고 2개월 조정받았습니다. 좀 더 앞쪽으로 당겨 볼까요? 그러면 너무 앞날에 한 번 이루어진 거 가지고 너무 좀 과하게 이야기하는 건가요? 자, 그러면 자, 바닥에서 조선과 방산 원전이 움직이고 나서, 자, 2개월 조정받고 2개월 올라가고, 자, 1개월 올라가고 2개월 조정받고 1개월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작년 4, 5월 달에 저점을 딛고 레벨업에 대한 포지션 자체가 그 1개월, 2개월 올라간 다음에 1개월, 2개월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조정을 받을 때 어김없이 변동성이 나타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들이 3, 4일 동안 쌍끌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계속 올라간다. 아니면 끊임없이 끝까지 영원히 올라간다. 우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의 컨센서스가 140, 150, 160, 180까지 나온 현상에서 밸류의 가치가 현재 멀티플을 상단에 0.8배만 주더라도 현재 6,600에서 7,000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라고 보는 분도 있고, 그러면 앞전에 지금 10개월 동안에 움직였던 포지션을 본다면 이 자리에서는 단기적인 주도주의 변동성이 나타났다. 다시 말해 주도 업종이 변화가 곧 나올 거라는 것을 암시한다. 여러분들 어디에다가 좀 더 무게를 싣고 싶은가요? 네. 네. 여러분들은 저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단 큰 변화가 나타날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주도 업종이 단기적으로 변화는 일어날 것 같습니다. 단 현재 대한민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만들어진 나라가 맞습니다. 다시 올라갈지언정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왔다라는 것을 현재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부터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5일선을 이탈했습니다. 그대로 앞전해 볼게요. 보시면 11월 5일과 4일, 6일. 자, 그리고 올해, 자, 저번 주 1월 마지막 주의 모습 좀 비슷한가요? 네.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변동성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단기적으로 업종을 이제 포지션을 한 차례 좀 변경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나는데, 일단은 오늘은 아닙니다. 내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내일은 기술적 반등을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량의 매도가 나옵니다. 대량의 매도가 거의 보름 가까이 삼성전자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좋지만은 여러분들 계속 맹신하지 말자라는 생각입니다.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도요. 지금 저번 주 급등 이후에 변동성이 왔는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의 수급을 좀 보시는 것처럼요. 지금 4월 동안 다시 말해서 이 바닥에서 이 박스권에서 V자 반등식 있던 4일 동안에
기관은 샀지만 저 외국인은 모두 다 또 매도를 했고 기관과 외국인보다도 개인이 더 매도를 좀 많이 한 상황입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이 올 수 있으니까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 포지션 어떻게 할 건지 다 매도가 아니라 단 10% 20%라도 익절한 다음에 지금 당장 움직이는 쪽으로 또 매수를 해서 또 수익이 좀 내는 게 어쩌면 조금 더 좀 더 이게 이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주식의 미래를 좀 더 습관을 들이는 그런 사례를 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주식은 어차피 못 끊어요. 여러분들 이 방송 지금 듣고 계신 분들요, 다시 보기 보신 분들, 우리 심사임당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방송 보신 분들 있죠? 주식 못 끊어요. 그리고요, 주식은 영원히 합니다. 단 얼마나 잘 시기에 맞게끔 교체 매매하냐에 따라 가지고 시기가 이제 오래 하냐 아니면 단기에 어, 돈을 다 날리고 또 할 수 있냐 그런 문제죠. 예. 자, 다른 종목들은 보나마나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깊은 음봉이 왔는데 현대차라고 좋겠습니까? 자, 5일선 이탈한 영망치 음봉입니다. 별로 좋지 않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차피 추세도 없는 종목이 있다 보니까 세름봉이 나게 되면 더욱더 깊은 세름봉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기아입니다. 기아도 21선. 자,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이제 61선까지 이탈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더 삼성물산은 단봉이죠. 추세가 가파르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단봉에 21선까지 밀려 있습니다. 자, 삼성 SK하이닉스가 밀리니까 SK스퀘어는 10% 가까이 밀려 있고 변동성이 왔습니다. 지금 내일 결정해야 되지만 지금부터 머릿속에 준비는 좀 하셔야 되겠죠? 절반 익절이냐, 10%냐, 20%냐, 그럼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냐에 따라 가지고 스마트하게 매매를 준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오히려 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영망치의 단봉으로 움직이게 되면 자, 조방원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본다면 이번에 조방원 중에서의 종목들은 어느 쪽에서 퍼포먼스가 날지 오히려 더 기대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입니다. 자, 코스닥은 보시는 것처럼요. 보시는 것처럼 나름대로 오전장에 양봉을 내다가 자, 밀렸습니다. 오후장에 되면서 쭉 더 심하게 밀린다는데 밑에 꼬리는 달리고 지지라고 보기에는 애매합니다. 마이너스 3.3%의 개파락의 음봉이기 때문에 장중 기술적 반등은 시세는 끝났고 오후장에 5일선 이탈한 자리에서 양매도로 끝난다면 내일 한 차례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개파락으로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너무 괜찮죠? 만약에 보세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요. 자, 근데 세 개의 음봉이 나오는데 모두 다 현재 정고점을 못 뛰어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내일 5일선을 이탈하는 상태에서 영망치가 나오게 되면 이제는 익절하셔야 됩니다. 들어가는 자리는 어땠죠? 양음양이 들어갑니다. 나올 때는 5일선에 이탈할 때만 나오시면 됩니다. 모두 다 익절 눈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로 알테오젠 보세요. 알테오젠과 알테오젠 추세에 있는 종목과 없는 종목의 차이점이 이렇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오른 종목들은 대기 매수로 인해 가지고 덜 밀리고요. 덜 올라간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 저항을 받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더 많이 나옵니다. 에코프로 BM은 요번에는 우리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요번에 주도주는 에코프로라 그랬는데 잘 적중을 했죠. 그래서 내일 결정을 할 때 장중 잘 듣고 익절 또는 홀딩의 의견을 받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좋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간 종목이 대기 매수가 붙기 때문에 개파락의 양봉의 영망치 양봉입니다. 오히려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ABL 바이오가 저번 주, 자, 금요일 어이없이 사노피에서 통보도 못 받고 나름대로 거래처인데도 이런 이 포지션 변경에 대한 이로 인해 가지고 음봉 떨어졌는데 오늘 수급 들어오죠. 나름 클레임을 되게 많이 제시를 할 것 같습니다. 사노피 너 죽는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유감이다라는 표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 대표이사에게나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언지를 줘야 되는데 이건 불가항력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고요. 내일 갭을 어떻게 메꾸냐. 이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깊은 음봉이 나오더라도 그날은 포지션을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날 지지 캔들이 어디에서 생기고 잉태가 생기냐에 따라 가지고 다음 캔들이 틀리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뭐예요? 오히려 더 잉태형이 나왔죠. 잉태형. 자 보세요. 여기서 요 나왔죠. 그러면 뭡니까? 저번 주 금요일 날 투매에 동참한 사람들은 두 번 죽는 꼴입니다. 마지막, 특히나 마지막 시간대, 요 시간대 거래량이 제일 많이 실렸는데 이때 매도한 사람들은 지금 멘붕입니다. 왜? 아이씨, 괜히 매도했잖아 이거. 또 살까? 또 라는 표정을 짓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더 이렇게 V자 반등이 나게 되면 두 번 죽습니다. 왜요? 원래 주식도 인생도 똑같습니다. 부동산 아시죠? 부동산도 원주민들은 돈 못 벌어요. 예전에 가격을 알거든요. 예전에 이 지금 아랫동네에 평당 3만 원, 5만 원, 10만 원 했던 것이 외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10만 원을 만들자마자 아무리 그 동네에 10년, 100년, 200년을 살았던 사람이라도 그 예전 가격을 알고 있을 때는 못 삽니다. 주식도 똑같습니다. 말 그대로 투매에 동참하지 말아야 되는데 투매에 동참한 사람이 내일 만약에 ABL 바이오가 급등이 나게 되면 이제는 또 못 삽니다. 그리고 결국은 장대 양봉이 나는 내동매매 들어갈 때 사서 또 물리자마자 머리 아파 죽으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 잘 들고 계시면 됩니다. 자, 또 목을 쓰니까 또 목이 아프네요. 네. 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코롱 티주신도 괜찮고요. 네, 영망치지만 양봉이죠. 영망치가 나오는 자리에서는 다 이상이 없습니다. 다신 단 양봉이 나야 된다는 거죠. 종가가 된다는 뜻이고요. 자, 리노공업이 밀렸습니다. 자, 보세요. 리노공업이 밀려도 눈 하나 깜짝 안 한 이유가 뭡니까? 5일선 살아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도 밀려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개파락의 양봉입니다. 지금 코스닥 150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왜 올라가겠습니까?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연기군 자금뿐만 아니라 금투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자금이 들어오죠. 이상 없고요. 자, 케어젠이 오늘 좀 12%까지 밀립니다. 자, 케어젠은 내일 지지 캔들이 나오지 않으면 이제 익절 들어가도 괜찮은 자리인데 내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페트론 됐고요. 그리고 원익 IPS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 이걸 가지고 매도를 한다. 매도를 고민한다? 그러면 주식 못해요. 못해. 지수가 이렇게 박살나는데 개파락에 5일선 붙들고 있는데 이 정도면 대견하다는 이야기를 해야죠. 맞죠? 원희가 잘한다 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상 없으니까요. 오늘은 비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원래부터 추세가 이탈되어 있는 종목들 안에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 조금 비유하자면 죄송하지만 박스권 하단에서 이평선도 지지가 없는 종목들은 그냥 매도하시고요. 오히려 더 지수가 반등이 났을 때 기존에 현재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원익 IPS 또는 뭐 제주 반도체 그리고 원익 IPS도 뭐 DB라든지 PSK홀딩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단 내일 캔들을 보고 결정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비주도주는 지금 끊으셔도 됩니다. 더 빠집니다. 지수가 밀리게 되면 이런 거죠. 자, 비유 하나만 해준다면 죄송하지만 자, 강남에 집이 있고요. 강북에 집이 있습니다. 자기한테 큰 이상이 생겼어요. 갑자기 돈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이게 좀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좋은 집은 좋은 아파트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일단 조금 더 상대적으로 안 좋은 집, 안 좋은 자산을 먼저 팔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주도주는 올라갈 땐 더 많이 올라가고 빠질 땐 더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종목들. 그래서 집이든 부동산이든 주식도 프리미엄을 주는 종목이 더 잘 갑니다. 아파트도 동일합니다. 프리미엄을 주고 산 아파트가 더 많이 가는 게 원래 가격의 이론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집은 강남 상구에 꼭 사셔야 되고 지방보다도 오히려 더 서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방에 있는 아파트는 눈 꾹 감고 빨리 정리하고 그냥 전세로 사도 충분합니다. 반대로 그 자금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뭐 삐짓고 뭐 연끌을 하든 서울에 사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런 날에도 사실 시장은 또 움직인 종목들도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40만 원 간다라는 소식과 함께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좀 약간은 플러스로 돌리려고 하는 영망치 나다가 밀렸습니다. 하여튼 이걸 보면 어찌 보면 지금 메모리 가격인데 그 메모리 가격을 올려놓은 그 투심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또 이런 가설도 생깁니다. 지금 메모리 가격이 이렇게 급등이 났는 것은 우리 수요가 필요한 업체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 그 지금 메모리를 달려고 뭐 대기하고 있는 전 세계의 빅테크 기업들의 이 관리자들이 좀 많죠. 다시 말해 구매 담당자인데 그 구매 담당자들이 더블 오더를 내고 있는데 더블 오더를 내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현물 가격이 올라가고 그 가격 대비 곱하기 올해 캐파를 통해 가지고 영업이익을 계산을 했는데 자 만약에 이 지금 관세가 15%에서 20%로 올라간다면 계산이 틀려져요. 또한 더블 오다를 냈었던 과거 사례를 한번 비추어 본다면 언제 더블 오다의 이 수요가 있었나요? 네, 코로나 때도 있었죠. 네. 자, 또한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 이제 메모리 말고 이 메모리가 이제 2017년도에 클라우드 때문에 2010 있었고 그 전에는 대한민국 그 이 더블 오다를 냈었던 사례가 예전에 이제 원자재 쪽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여러 이제 그 금값이 아니라 그때는 피팅 쪽도 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되는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예전에 추정했었던 170억, 180조, 170 아니네? 가격이 내려오게 되면 다시 계산도 틀려집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모든 가격들은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마케팅에 우리는 춤추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비꼬아 봐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내가 항상 이야기 드리죠. 당연함을 당연하듯이 매일 살게 되면 여러분들은 잉여인간이 되는 겁니다. 당연함을 당연하지 생각하지 말고 당연함을 부정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사과가 왜 떨어지는지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 안에서 다른 세계가 보이게 됩니다. 자, 워시 쇼크입니다. 환율이 코스피 약세를 통해 가지고 환율이 1450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 분위기에 함께 오늘 환율이 어떻게 됐나요? 난리가 났어요. 20원이나 올라갑니다. 와, 대박이죠. 하루에 20원 올라가게 되면 외환 딜러들은 지금 현재 지금 화장실도 못 가고 전화를 받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뭐 이런 날에도 사실 올라가는 업종도 있기 마련입니다. 현대차 로봇 파장에 정부 등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이것도 들으면 너무 좀 속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대한민국의 성장의 이 발판이라고 볼 수 있는 메모리와 반도체와 그리고 피지컬 AI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볼 수 있는데, 야, 이거 노조로 인해 가지고 이거 만약에 로봇 노조가 너무 강경하게 나오고 막 그쵸 공장을 폐쇄하고 불 지르고 막 이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노조의 입장에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성장의 기준에서 봐야 될까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매년 미래 글로벌 패권을 다투고 각자 도생으로 가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매일같이 이런 발목을 잡히게 되면 도대체 우리 자식들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눈물이 앞이 가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좀 개탄스럽습니다.
노사 합의가 없으면 로봇 한 대도 이 공장으로 들어놓지 못한다. 죽어나 사나 로봇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노조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지를 남길 것인지 여러분들이 각자의 판단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오늘 시장은 사실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자, 업종별로 우리나라 코스피 상위 업종들, 대표적인 업종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오늘 이 해운 업종들은 오늘 수급이 들어옵니다. 이 해운은 지금 호르즈모 해역에서의 지금 국지적 또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물량이 들어온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펜오션이 연일 5일선을 타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 또한 지금 국제적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강하신 분들 매매를 하되, 펜옵션 정도는 조금 소량으로 매도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주사 쪽, 금융 쪽에 물량이 들어옵니다. 하나금융 지주가 5일선에 살아있는데, 이도 변동성이 좀 있죠. 자, 이 신한 지주도 며칠 전부터 움직이는데, 자, 지수의 영향일까요? 오후장이 들어오면서 꾹 밀리는 모습 들어옵니다. 오전장에는 그래도 시장 영향으로 경기 방어주에서 경기 민감 중에서 경기 방어주로 움직이려고 하는 물량은 약간은 좀 나왔는데, 지수가 너무 빠지다 보니까 이 또한 패대기를 치는 모습입니다. 자, 온라인 이 지금 건설 기계 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건설 기계 중에서 리테일 쪽은 얘는 별도고요. 지금 뭐 신세계라든지, 오늘 신세계가 아직 자리 차리가 좋습니다. 지금 유통 그리고 관광 종목들, 우리나라 이제 관광객 관광 수요로 인해 가지고 수요를 받는 종목들 중에서는 신세계가 주도줍니다. 이 메모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트남 쪽하고 해외 사업 진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영업이익이 좀 많이 좀 올라올 예정입니다. 이것도 메모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기계가 있고 이제 합병을 했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 이제 그 캐터필더하고 분위기는 좀 틀려요. 자, 음식료 같은 경우에도 경기 방어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더 조정을 받게 되면 움직일 수 있는데, 사냥이 이제 완전히 꺾였죠. 여러분들 보세요. 거의 2년 가까이 움직이다가 꺾이게 되면 아직까지 삼양의 불닭볶음면을 가지고 여러분들 대부분이 지금 아직까지 기도 매매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은요, 이렇게 고점에서 나오는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지게 되면 꼭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21선 싼 고점에 헤드앤숄더 났죠? 그럼 쭉 마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2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하락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2년 상승을 했고 이제 하락 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이런 이 대형주들을 대부분이 이렇게 이좀 그렇죠? 좀 이렇게 물리게 되면, 계속 이제 물리게 되면 마이너스 4%에서 5%까지는 그래도 매도를 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10%가 넘게 되면 매도를 포기를 합니다. 왜? 머릿속에 자기만의 계속 가스라이팅을 시키거든요. 이 회사는 좋은 회사야. 이 회사는 영업이익이 좋아. 이 회사는 계속 좋아져. 언젠가는 올라갈 거야. 계속 가스라이팅을 시키다 보면 뭐에 빠진다? 우량주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1년, 2년, 3년 계속 들고 가다 보면 상당하게 어려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주식은 골드에 사서 데드에 판다라는 생각을 머리에 항상 들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건설업종에서는 이번에 삼성 E&A가 V자 반등을 냈죠. 그렇죠? 이런 V자 반등이 날 때 항상 바닥에서 움직일 때 뭐죠? 짝꿍댕이 패턴이 만들어주고 좋은 고점이 넘을 때 장대 양봉을 보셔야 됩니다. 자, 요걸 제외한 나머지는 아직 큰 흐름은 아직 없고요. 그리고 보온업종도 그렇고 전기가스, 항공도 다른 건 볼 필요 없이 대한항공만 보면 되는데, 대한항공도 영업이익이 올라오는 거 제외하고는 끝까지 밀렸습니다. 이제 2000년대 초반하고 2010년도 때의
초반하고 이제 대한민국은 이 놀자 다시 말해서 관광을 바라보는 뷰가 틀리죠. 예전처럼 2000년대처럼 경제 성장률이 6, 7%일 때는 많은 분들이 해외 여행을 다녔는데 이젠 굳이 그렇게 안 다니죠. 이제 개인 이제 혼자 여행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값싼 게 많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하고 이제는 관광주를 보는 관점이 10년 사이에 많이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은 관광주를 매매하시면 안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보다도 한전 기술이 저는 메인이라고 보는데 한전 기술도 오늘 어쩔 수 없이 좀 밀렸습니다. 자, 바디가 안 나온 게 다행이기 때문에 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홀딩 가능하고요. 자동차는 조금 전에 봤고요. 그리고 제약주가 오히려 바이오가 좀 더 나을 것 같고, 자, 조선도 이상이 없고, 이 시장 영향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더 지주사 기준에서 좀 더 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현대로템이 8%나 밀리는데 이건 좀 너무 어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현대로템이 인탱이 달리는 것까지만 보고 좀 설명해 드리되, 자, 오늘은 모든 종목들이 시장 영향으로 대부분이 밀리기 때문에 오늘은 다 홀딩입니다. 내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끊어낼지 자, 몇 프로 끊어낼지, 그죠? 몇 프로 끊어낼지 전부 다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인사이트 준비를 좀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인사이트는 저는 오늘 케빈 어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진행 좀 케빈 어시에 대해서 좀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뉴스에 보는 케빈 오시를 해석한 게 아닙니다. 에스트로더의 사위 그런 건 관심이었습니다. 도대체 케빈 오시가 과거에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우리가 TV나 뉴스에 나오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오전장 단타 매매 성공시켰는데, 자, 뿐만 아니라 내일 오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과하게 표현할게요. 내일은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일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제 진심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내일 기술적 반등이 나올지 안 될지 하루 더 기다릴 필요는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탄탄한 수급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단 내일입니다. 내일 오전장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하고 내일 오전장에 어떻게 결정할지, 시장을 결정할 건지 결정의 시그널이 제가 결정의 시그널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장 찾아오실 분들 다 같이 하트 한 방씩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종호의 진짜 주식 TV 방송에 내일 8시 30분, 40분 사이에 오시게 되면 내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를 할지, 홀딩을 할지, 오히려 더 매수를 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에도 수익이 났습니다. 자, 레이저셀 오늘 상한가 딱 터치를 했지만 사실 빨리 매매하시는 매매하고요. 샘시 NS를 가지고 오늘도 수익을 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날에도 수익을 냅니다. 저는요. 예,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는 대덕전자와 한라캐스트 여러분 수익 나는 거 구경하셨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자, 제가 지금 컨디션이 좋지 않아 가지고 계속 침을 삼키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많은 이해를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너무너무 아픈데 좀 참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자료는요. 시장에서 누구다 이야기하지 않은 케빈 오시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2월, 자, 2025년 올해 2월 요번 달 들어가지고 크게 이제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제롬 파월 시대는 전무고요. 케빈 워시가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단순한 연준 의장 지명을 넘어가지고 글로벌 자본 권력의 재편을 예고하고 있는 이 인물에 대해서 시장은 설렘과 그리고 긴장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브리핑은 이 글로벌 엘리트의 설계자인 이 케빈 워시와 그리고 케빈 워시가 그려가려고 그러면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가 TV에 아니면 뉴스에 아니면 온라인에 나오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35세 천재, 빌더버그의 심장부에서 월가를 설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빌드버그 그룹의 운영위원이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케빈 오씨는 35이라는 파격적인 나이에 연준 이사에 지명되면서 월가의 무서운 아이로 등장했던 것은 좀 여러 곳에 들으셨을 겁니다. 모건 스탠리 출신이고요. 그는 단순한 경제학자를 넘어 전 세계 실권자들의 비공개 모임인 빌드버그 그룹의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세계 경제의 핵심 흐름을 설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세계적인 화장품 기업이 아시죠? 스로더의 가문의 사위이자 유대계 실권자인 로널드 로드와의 강력한 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그 무게감이 더해는 인물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연중 의장으로 낙점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론과 실무 그리고 글로벌 엘리트 네트워크를 모두 다 장악한 그는 미국의 이익을 글로벌 질서 안에서 가장 완벽하게 관찰할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케빈 오씨는 단순한 경제 관료가 아닙니다. 빌드버그 운영위원으로 글로벌 엘리트의 전략을 연준의 정책으로 치환하는 세계 경제 마스터 마인드라는 거죠. 자, 빌드버그 그룹은요, 이 세계 흐름을 결정하는 그림자 정부 같은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워시가 몸담은 빌드버그 그룹은 1954년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초일 엘리트 비공식 국제회의입니다. 전 세계 상위 0.00001 정치인들과 중앙은행장들, 거대 다국적 CEO들의 모임이고요. 한 120명에서 150명이 모여서 철저하게 비공개 원칙하에 인류의 방향을 논의합니다. 차탐 하우스 룰을 따라 회의 내용은 절대 공개되지 않아 이 세계의 그림자 정부라는 명칭까지 붙어 있습니다. 과거 빌드버그 회의 직후에 유로화가 탄생했다는 거 혹시 여러분들 모르실 겁니다. 더구나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 대응책을 마련했었던 사례도 또한 어디다? 빌드버그입니다. 그 이후에 이후에 전 세계 이제 사례를 본다면 과거에 전 세계적인 위기가 왔을 때 자금의 이동 그리고 전반적인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오피니언 리더라고 볼 수 있는 최고 권위자들이 여기에 이 빌드 그룹에 와서 자문을 받고 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곧 세계 정책이 여기서 나온다는 뜻이죠. 워시는 이 그룹의 운영위원이라는 사실, 그가 단순 회의에 참석하는 수준을 넘어서 의제를 설정하고 그리고 글로벌 자금의 이동 경로를 설계하는 핵심 프레임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빌드버그의 비밀스러운 합의가 워시의 손을 거쳐 연준 금리 결정으로 나타나는 순간 시장은 전례 없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빌드버그의 특명은 올해 뭐냐?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AI 초지능의 통제와 데이터의 자산화입니다. 최근 빌드그룹의 이 회의에서 가장 공을 들였던 아젠다는 뭐냐면 초지능 AI 통제권입니다.
데이터와 데이터의 자산화입니다. 자, 그럼 통제와 자산화. 그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냐? 기술이 인공지능, 기술이 인류의 지능을 추월할 때 그 통제권을 국가의 이 특정 집단 중 누가 가질 것인가? 통제권을 가질 것인가? 여러분들, 지금 이제는 AI가 없으면 돌아가지 못할 세상으로 우리는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AI의 통제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 그리고 그 데이터의 자산화를 누가 가질 것이냐가 세계의 패권이 되는 것인 거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정보를 어떻게 저장하고 관리할 것인가도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워시가 주장하는 AI 디스플레이션의 논리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AI 혁명이 생산성을 높여 물가를 잡을 것이기 때문인 것이고, 고성장 유지를 하면서도 금리를 낮게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빌드버그가 설계하는 AI 중심의 새로운 질서는 워시의 통화 정책을 통해 에너지 안보와 데이터 센터, 인프라 투자의 실물 경제를 폭발로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전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빌드버그가 설계하는 AI 시대의 통제 시스템은 이제 워시의 정책을 통한 전 세계 자본이 데이터와 AI 인프라로 강제 정렬되는 시대가 곧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을 정조준합니다. 자, 한국 정시의 이 조준점이 도대체 무엇이냐? 대한민국은 그 현재 미래 세상의 중심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도체와 에너지 인프라의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빌드버그의 케빈 워시뿐만 아니라 이 일론 머스크도 그런 소리를 하죠. 미래의 병목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반도체와 전력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질 수 있는 나라만이 미래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케빈 워시의 체제에서 한국 정신을 생존할 수 있는 핵심은 그 설계의 공급자의 경제학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는 전통적으로 수요 억제 방식 대신에 신기술의 투자를 통해 가지고 공급 능력을 키워 물가를 낮추는 정책을 선호를 할 것입니다. 이는 한국 핵심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메모리 산업, 메모리 반도체의 전력 인프라 섹터에 엄청나게 기회를 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빌드버그의 아젠다인 AI 초지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고성능 반도체가 필수적이고요. 실제 워시의 지명 이후에 안전자산인 금과 음은 조정을 받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반도체 대형주, AI 생성용, 다시 말해서 핵심 부품주들의 강력한 모멘텀은 오히려 더 가면 갈수록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금, 은 가격은 급등을 하는데 메모리 가격은 급락이 없습니다. 변동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하락은 나왔지만 어제 DDR5 가격이 얼마였죠? 금융 가격 대비 다른 거 떨어지는데 마이너스 0.02만 떨어졌어요. 그럼 오늘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떨어지는 건 뭐죠? 네, 시장의 현물 가격 변동성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인 거죠. 중요한 거는 메모리 가격의 메모리 현물 가격이 지금 떨어지지 안 떨어지는데 안 떨어집니다. 빌드버그의 아젠다인 다시 말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AI 생산성, 핵심 부품주의 강력한 모멘텀을 얻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가 추진할 강한 달러의 기조는 양적 긴축, QT는 원화 가치의 하락에 다른 외국인 자금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라는 점은 유의해야 되는 것은 맞긴 맞습니다.
케빈 오씨가 그리는 AI 르네상스 지도에 한국은 가장 핵심적인 부품 공급 기지이면서 이 거대한 공급망 재편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은 대한민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2026년도에 대한민국에 거대한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온 것은 이것은 일반적인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영업이익 때문이 아니라 거대한 흐름에 초기 자본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대한민국 증시 오늘 많이 떨어지는데 저는 사실 좀 너무 좀 걱정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듭니다. 주식은요 올라갈 때도 있으면 내릴 때도 있고요. 지금 글로벌 증시의 이 코스닥, 코스피가 이번 1월 달에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증시 역사상 유례없는 이런 급등을 좀 냈는데 이 정도 조정은 건전한 조정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리저리 이리 가서 물어보고 저리 가서 물어보고 여러분들 주식은요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대부분이 이 원론적인 이야기, 매뉴얼적인 이야기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송 또는 다른 방송과 댓글 아무리 써봐십시오. 뭐라 그러는지 괜찮습니다. 들고 계십시오. 괜찮습니다. 들고 계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대답해주는 바는 다 똑같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결정하기 위해서 시장의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일 오전장에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릴 겁니다. 오늘은 아닙니다. 내일 기술적 반등에서 누가 올라가고 버티고 빠지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은 뭐죠? 비중 관리입니다. 비중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빈 오씨의 체제로 올해 26년 글로벌 증시는 철저하게 실적 기반의 차별성 장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는 기술 혁신을 근거로 금리 인하하려고 하는 유연함을 보이고도 있고요. 그리고 연준의 대차제표 축소와 유동성 회수에 대한 매우 냉정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는 이제 자산 시장의 강한 달러와 그리고 선별적 랠리라는 냉정한 환경을 조성할 거라는 것이 대표적인 요번에 이 원자재의 변동성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강달러 기조 속에 금은 비트코인 위험 자산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대형 빅테크 내에서는 실적적인 AI 수익성이 정명한 기업들만이 주가 상승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이 앞으로의 포지션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투자자들의 지수 ETF에 활용하거나 아니면 쿠리 가격의 상관관계가 높은 좀 인프라 투자 배팅은 철저하게 실적 기반의 종목들만 하시되 원자재 쪽이라든지 아니면 변동성이 큰 섹터는 이제는 좀 여러분들이 옥석을 좀 가려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동성 파티가 끝나고 실적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케빈 오씨와 빌드버그가 설계한 이 냉혹한 AI 르네상스에서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살아남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하든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대응의 방법을 매일같이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매일같이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정우의 진짜 주식 TV 방송 2부를 마감하도록 하고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오늘 시장은 갑작스럽게 케빈 오씨의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자, 원자재뿐만 아니라 자산 가격들의 자산의 이 변동성을 크게 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 트럼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 트럼프는 주식을 상당히 사랑합니다. 주가 관리를 누구보다 더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케빈 오시로 인해 가지고 미증시가 이런 변동성을 보이게 된다면 자, 어떤 발언이 나올까요? 2020, 2017, 16, 17, 18, 19년도 다시 말해서 트럼프 1기 때의 모습을 아시는 분들은 이번에 2025년도 상반기보다도 하반기에 트럼프의 이 주가 관리의 능력을 보셨을 겁니다. 저는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살아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단 그들만의 이야기고요. 대한민국은 항상 주도 업종은 변경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 변동성은 지수의 변동성하고 동일하죠. 자, 11월 달에 있었던 이 사례를 통해 가지고 요번에는 어떤 조정이 오고 주도주 업종의 변경이 어느 업종으로 변경에 따라 가지고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교체 매매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일도 준비를 하지만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조정은 하루만 더 지켜보고 준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자, 오늘은 어차피 두드려 맞았는 거 종가에 매도할 필요는 없겠죠. 예. 장중에 비주도주를 이 스윙 종목들을 주도주들을 일단 교체 익절을 하자, 매도를 하자라는 의견을 드렸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내일 대응을 좀 철저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8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되고요. 조정이 왔습니다.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내일 8시 30분에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시 30분 정우영의 진짜 주식 TV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